결국 무어 중령이 결단 내립니다. 오폭당해도 좋으니 있는 화력을 다 퍼부어달라는 거예요. 이 격렬한 공중 공격 덕분에 북베트남군의 공격이 한풀 꺾입니다. 이 순간을 노린 제1기병사단의 건십 무장 헬기들이 북베트남군을 기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으로 북베트남군은 괴멸적 타격을 입고 패주합니다. 이아드랑 계곡의 전투가 사실상 종결되죠. 그리고 미군에서는 이 전투를 대성공으로 평가하기 바빴습니다. 이 베트남군에서의 전쟁의 승리의 방정식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헨리본 작전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승리를 정답이라고 믿은 미군은요, 베트남 전쟁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한 과오를 범한 거죠. 이게 미군이 그동안 치러왔던 전쟁이랑 양상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베트콩이나 북베트남 분들은요, 미군의 장거리포 사정권 내에서의 작전을 무조건 피합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까지 미군이 특히 2차 대전 같은데 뭐 대규모 작전했잖아. 대부분 연대급 이상, 사단급 이상, 한국전쟁에서도 막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이 정글, 이 베트남의 정글 지역에서는요, 4단 이상 규모의 작전을 펼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대 규모 이하의 작전이었어요. 근데요,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은요, 중대 규모 이상의 연합군과 접전 역시 극도로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결국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은 소대 규모로 가장 많은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작전이 대부분 뭐였냐? 매복이나 수색 작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소규모 작전을 하면요, 즉각적인 포병 화력이나 항공 화력 지원을 받기 힘든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이건 이제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2차 대전 및 한국전쟁에서 전투에 참가한 인원 중 사상자 비율은 약 30% 정도였거든요. 미군 사상자 비율이. 하지만 베트남전에서는요,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제때 화력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요, 반면에 중상자들의 생존 비율은요, 오히려 베트남전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전 의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헬기를 통한 신속한 부상자 후송 덕분이었어요. 이것도 통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미군의 중상자 생존율은 2차 대전 때가 71%, 한국 전쟁 때가 74%였습니다. 반면에 베트남전은 82%까지 상승을 하죠. 그런데요, 이 미군의 중상자 중에는요, 팔다리가 절단되는 등의 영구적 장애를 가지게 되는 중상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967년 미군 부상자는요, 73,925명이었거든요. 이 중 수족 절단 등의 중상자는요, 무려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트남전에서 너무나 많은 부비트랩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부비트랩 교육을 아마 군대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함정장치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살하거나 부상을 입혀서 무력하기 위한 간단한 덫, 혹은 뭐 그런 장치, 혹은 폭발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뢰도 일종의 부비트랩이에요. 미군이 베트남에 직접 개입한 이래 미군의 초기 사상자의 60%가 이 부비트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비트랩은요, 부대의 사기를 극도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목숨은 건지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당하는 쪽에서는 공포와 함께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부상당한 병사를 후송하기 위해 작전이 중지되거나 전투 인원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정글같이 시야가 제한되고 수색과 매복이 반복되는 전장 환경에서 부비트랩은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더욱이 미군 입장에서는요, 부비트랩을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어디 뭐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 걸려 들어야지 부비트랩이 있구나 하는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비트랩은요,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악랄한 수단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부비트랩을 설치하는 쪽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효과적인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쪽은요, 설치 후에 현장을 이탈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병력 손실도 당연히 없죠. 반대로 적군은 불안감 때문에 작전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어떤 부비트랩들이 좀 많이 쓰였나요?
예, 이게 백삼전에서는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부비 트랩이 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펀지 혹은 스파이크 보드라고 불리는 부비 트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꽃챙이나 못을 이용한 부비 트랩이에요. 주로 군화 바닥을 뚫고 피해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은 군화 밑에 얇은 철판을 덧대요, 나중에. 그 다음에 함정에 빠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줄을 건드려서 작동하는 방식의 이런 부비 트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악랄한 게 뭐였냐면 속칭 곰 잡는 덫이라는 이 부비 트랩이었는데, 그러니까 두 장의 널빤지에 못을 가득 박아 나온 거예요, 이게 이 곰 잡는 덫이. 그리고 이걸 중간을 이렇게 서로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를 밟으면 널판지의 못이 발목을 그냥 그야말로 꽉 물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응용돼서 더 나간 것이 바로 스파이크 피트입니다. 마치 영화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에 나오는 그런 부비 트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꽂히면 빼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부비 트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파이크 러그예요. 그러니까 둥근 무게추에 못이 박혀 있는 건데 여기 보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나 툭 건드리면 위에서 이게 확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머리에 박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이게 냉병기 형태의 이런 부비 트랩에는요, 하나같이 인분이나 쇠똥 혹은 독약이 발라져 있어서 한 번 상처가 나면요 심하게 곪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절단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 꼬챙이 정도면 애교로 봐줄 만한 수준이었어요, 이 부비 트랩이. 베트콩은요 수류탄이나 포탄, 심지어 총탄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비 트랩 전과를 올립니다. 먼저 이 총탄 지뢰는요, 밟으면 총탄이 발사되는 부비 트랩이에요. 그리고 인계철선으로 연결돼서 나무 뒤에 숨겨놓은 수류탄도 아주 흔했고요.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진흙으로 감싸서 말려서 굳혀놓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땅에 살짝 묻어놔요. 그럼 나중에 이것을 밟게 되면 진흙덩이가 깨지면서 수류탄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콩은 특히 이 빈 깡통을 이용한 부비 트랩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서 깡통에 넣으면요 사이즈가 딱 맞아서 아주 유용했다고 해요. 또한 이 수류탄 밑에 강력한 TNT를 연결한 이중 부비 트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비 트랩은요 좀 약간 발견되기 쉽게 나요. 그러니까 이 부비 트랩을 발견한 병사가 부비 트랩을 제거했다고 안심하는 순간 쾅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부비 트랩 중에서 가장 최악의 부비 트랩은요 바운싱 배트라는 부비 트랩이었습니다. 일종의 도약형 지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 독일군도 이런 지뢰를 사용했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악명이 높았는데 이 바운싱 배트에 대한 당시 병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원뿔 모양을 한 촉수들이 땅 밖으로 약간 올라와 있었다. 이것을 밟으면 지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면서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다. 손이나 발을 간단히 날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지뢰였다. 하여튼 아주 굉장히 끔찍한 부비 트랩이 엄청나게 많이 쓰였어요. 이런 부비 트랩들을 어디다가 주로 설치한 건가요? 일단 울창한 정글은요 각종 부비 트랩을 설치하기 너무나 좋은 곳이죠. 미군 병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조금만 반반하다 싶은 장소에는 어김없이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속에도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미군은 지뢰 탐지기를 물속으로 넣어서 탐색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하네요, 찾는 게. 특히 미군은 전리품 챙기기를 유독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베트콩들은 이런 미군의 버릇을 이용해서 부비 트랩을 설치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나무에 소총을 하나 기대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 소총에는 수류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총을 집어들면 쾅 터지는 거죠. 또 땅에다 북베트남 깃발을 꼽혀 있어요. 이걸 뽑으면 또 꽝 터지는 거야. 또 미군들이 뭐 했냐면, 이상하게 미군들은 깡통만 보면 무조건 발로 찼대요. 그러니까 이 깡통 안에다 수류탄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꽝. 그리고 이 미군 입장에서 부비 트랩이 가장 많이 당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베트콩의 근거지가 되는 마을을 수색할 경우였어요. 이때는 거의 뭐 악몽과 같은 피해가 속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가옥에 딱 들어갔더니 벽에 칼이 꽂혀 있는데 칼을 뽑으니까 바로 부비 트랩이 쾅 터지고, 그러니까 호지민 사진이 걸려 있으면 당연히 뭐 떼려고 할 거냐. 이게 호지민 사진 건드리면 또 쾅 터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서하고 작전 지도가 담겨 있는 상자를 일부러 떡하니 놔둬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다 하고 들면 쾅 터지는 거죠. 또 비 좀 피한답시고 문 열어도 쾅, 가구를 건드려도 터지고요. 냄비나 주전자를 건드려도, 그 다음에 침대에 걸쳐 앉아도 여기저기서 쾅쾅쾅 터지는 거예요, 부비 트랩이. 한마디로요, 손 닿을 만한 곳은 전부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다 할 전면전도 없던 상태에서요, 미군의 사상자 발생률은요 무려 11%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이 중 부비트랩에 의한 사상자가 60%였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처럼 아무리 전투에서 이겨도 적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는 게 베트남전의 참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본 작전이 뭐 정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적과 싸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슬금슬금 사상자가 늘어나는데 미군은 크게 당황해요. 그러니까 이제껏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 방식에 미군의 사기가 급속도로 저하됩니다. 이 미군의 기강이 이때 굉장히 한마디로 처참했는데 군기라고 하죠. 미군 창설기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이 미군의 기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작전 나갔다 영내로 들어오면요 거의 뭐 지휘관이 통제를 못할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병영 내에서 대마초 빠는 것은 아주 그냥 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곧 벌어질 철의 삼각지대 전투는요 이런 미군한테는 악몽과 같은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투가 됩니다. 철의 삼각지대, 그 우리나라 지형에서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예. 이게 한국 전쟁에서 이 철의 삼각지대라는 건 이제 철원, 김화를 저변으로 평강을 정점으로 한 삼각지대의 군사적 호칭이었죠.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작전이 이 일대에서 일어났었는데 베트남에서도 미군이 철의 삼각지대라고 이름 붙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공 20마일 북쪽에 벤캇, 벤수억, 그리고 푸추옹 등 이 세 개 지점을 잇는 약 40평방마일의 정글이었습니다. 이곳은 대불 항쟁에 있어서도 이 북베트남의 성역이자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격전지였습니다. 이곳은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에 의해 병사 수천 명을 동시에 수용하고 수개월 동안 사용할 식량과 무기가 숨겨진 지하 터널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굴처럼 연결된 이곳은요, 그동안 남베트남군과 미군이 몇 차례나 소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고엽지를 살펴하고 정글을 불사르는 온갖 초토화 작전이 실시되었지만 언제든지 완전 무장한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 1개 연대가 땅속에서 솟아나왔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군이 발을 들여놓기 두려운 땅으로 변해 있었죠.